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손실 1천만 원을 기록할 때가 있었지만 7개월간의 오랜 물타기 끝에 드디어 그 어려웠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삼성전자 쭉 올라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쭉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하느냐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최적 매도 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 드디어 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향후 계절적 영향, 미국 조정의 영향으로 삼성전자도 단기 조정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두 번이 단기 조정이 끝나면 쭉 오를 것이므로 팔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단기 조정 국면은 돌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쭉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근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달라진 시장 평가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요 기사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 삼성전자 몰래 사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HBM 24년 4분기 승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젠슨왕이 어떤 졸업식에서 삼성전자는 리디자인이 필요하다. 야, 디램 이거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중국 반도체 스마트폰 엄청 따라오는데 야,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악재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이게 불과 2달 전이에요. 불과 2달 전.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악재 기사들은 결국 주가가 안 좋아서 나오는 것이지 주가가 좋아지면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기사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악재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HBM 곧 나오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사즉생?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나쁜 기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심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심화되기 시작하면 악재 기사는 아예 사라지고 그냥 호재 기사로 도배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기사들만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것만 같아요. 영원히 계속 오를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드디어 이제 매도를 고려할 시점인 것이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매도 계획을 세울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매도 계획을 세워둬야 순간적인 충동에서 팔지 않고 계획대로 팔 수 있으면서 충분히 자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도할 것이냐, 매도 계획은 무엇이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 차트가 하나는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하나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어떤 게 삼성전자고 어떤 게 코스피인지 좀 구분이 가시는지요? 보시면 그래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고 최고점과 최저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꾸준히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고점이 어디지? 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 고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 시점은 결국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달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정작 코스피는 또 미국 S&P 지수에 연동돼요. 보시면 이것이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코스피 차트고, 아래 것이 S&P 500 차트고, 요거는 2년 전의 차트, 이게 작년의 차트인데 얼추 오르는 상승과 하락의 시점은 비슷하게 돌아가요. 하지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에서 월 지나가는 걸로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올해의 움직임입니다. 올해의 코스피와 미국 S&P 지수의 모습인데요. 결국 등락은 있지만 결국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코스피 지수랑 미국 S&P 지수의 연 2015년부터 10년간의 차트 모습인데 이게 이 주황색이 S&P 500,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를 때 이렇게 같이 올라요. 떨어질 때는 그 등락폭은 있지만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동등한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만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달로 보면은요. 이거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35년 정도 차트를 모아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등락폭을 만든 차트거든요. 보시면 S&P도 보시면 이렇게 4월까지 올랐다가 4월 이후에 5월, 6월 약간 주춤하다가 7월에 오르고 8, 9월 안 좋았다가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 35년 동안 모은 계절성 차트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4월까지 올랐다가 5월, 6월 횡보하고 7월에 좀 좋았다가 8, 9월 안 좋고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도 미국장과 강한 연관관계가 있고 결국 코스피의 추이를 보면 미국장은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적 매도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미국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국에 삼성전자 엑시트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미국 시장이 지금 거의 역사상 올타임 하이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제일 초반에 2025년 전망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26년에 하락장이 올 것 같긴 해요. 25년은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왜 미국장이 하락 진입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가에서 그 징조를 조금씩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오른쪽 차트가 버핏 지수거든요. 보시면 21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그때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버핏 지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 시중금리. 21년도에는 금리가 0%였죠. 0%에서 0.25%였는데 지금은 4.5%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권이 갈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많은 자금이 결국 주식을 몰릴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4.5%나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수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큰 엄청난 올타임 하이라는 거고 이런 올타임 하이는 왜 이렇게 올렸나 생각해 보면은 물론 패드에서 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지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바이든 정부가 돈을 계속 풀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인 트럼프 정부는 그런 바보짓거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24년도를 보면은 그렇게 돈을 써버리는 거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표현이 딱 어울려서 가져왔는데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같았다. 진짜 돈을 펑펑 썼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와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트럼프 정부는 바보가 아닌데 단순히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를 최우선 생각하고 이제 국가의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지난 정부와 똑같이 한도 없는 신용카드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운영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그렇게 막 쓰지 않을 것이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을 만들었던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난 정부의 과오인데 그렇게 돈을 엄청 쓰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이 돈을 풀기 위해서 일단 뭐 담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단기치로 돈을 다 찍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돌아오는 이제 국채의 규모가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단기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4%대 이자가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0%, 0.25%대야 이자가 크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규모의 돈을 찍어낸다고 하면은 0.25%에서 4.5%니까 몇 배예요. 그 10배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거를 장기채로 바꾸기 위해서는 최대한 장기채물 금리를 눌러놔야 되는데 누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단기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5%가 넘어간다고 시작하면은 정말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되면은 물론 이제 TMF 같은 것도 많이 사겠지만 그 장기 채물 국채 인버스 말이죠. 세배 인버스죠. 그 말고도 이때 되면 정말 조정이 임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많이 팔고 인버스를 많이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광이 카나리아는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애플주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애플 주식 매도했고 애플뿐만 아니라 은행주, 스파이까지 매도했거든요. 물론 스파이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요. 애플만을 계속 팔았다고 하면은 그냥 애플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애플 말고 은행주도 팔았다. 그리고 스파이마저 팔았다는 것은 버핏이 보기에 버핏 같은 구루가 보기에 미국 시장 지금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거품이 많이 끼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버핏의 매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주식을 많이 팔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많이 산 것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 조정이 큰 하락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데? 라고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파월 풋이 남아있고 트럼프 풋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금리가 높아지고 파월 풋까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시장인 거고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로 점점 더 하락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장은 어떻게든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4월 2일 날 상호관세 이슈가 있지만 현재가 지금 공포가 두드러진 시점이고 이번 장은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에 불과하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다음 차후의 조정부터는 하락장 진입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둬야 하고 이 단순 조정이 아닌 하락장의 시작은 아직까지도 제가 2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은 생각을 해둬야 되거든요. 하락장의 시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음 계절적 조정에 있어서 하락장의 진입 가능성이 20% 30%라고 하더라도 일단 하락장이 시작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 작은 가능성도 신경 써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부터는 하락장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는 팔아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하락장이 오기 전에는 일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이고요. 그러면 다음 하락장은 언제 올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절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현재는 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슈가 정리되면서 무역정상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소리를 나오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반도체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희망을 좀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세가 단기간에 끊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월까지는 가는데 7월까지는 올라가는데 8월, 9월, 10월까지 이어지는 계절적 하락장을 국면을 넘기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5월, 6월, 7월 시간을 보면서 이게 8월, 9월, 10월 하락장 오기 전에 일부 이 시점에서 매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게 계절을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저는 여름의 어느 즈음에 일부의 매도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정확히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얼마만큼 팔 것이냐에서 이 매도 시점, 매도량을 고려할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현재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 그리고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하이닉스 대비 상대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코스피가 오늘 1%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 올랐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0.5% 올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른 거죠. 떨어질 때도 코스피가 1%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0.5%밖에 안 떨어졌다. 이런 거. 만약에 코스피가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보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고 덜 오른다면은 이거 매도할 때가 온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시기를 조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가 얼만큼 높아졌는가, 그리고 한국 지수가 3,000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 이르렀는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3,000 지수는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3,000 지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2,700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10% 오르면 3,000이거든요. 게다가 대선이 겹칠 수 있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외부적 힘에 의해서 3,000까지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3,000쯤 가면은 거의 다 다른 게 아닌가, 많이 높은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등의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현재는 지금 HBM 호재가 하나도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호재 반영될 때까지는 절대 안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 이럴 때 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서 일단 HBM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고, 코스피 그리고 미국 지수에 연동하니까 미국 지수, 한국 지수가 얼마나 고점까지 가 있는가, 그리고 상대 강도가 여전히 코스피, 하이닉스보다 세게 유지되고 있는가, 외국인이 팔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세부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매도 시점 그리고 매도량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정리 전에 증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현재 제 가지고 있는 계좌인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저번에 떨어질 때 더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사서 이제 7,700만 원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모은다 했는데 사고 물타기 하고 하다 보니까 7,7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거기다 대출로 간 거죠. 그리고 주식수는 1,417주. 그리고 매도는 말씀드렸듯이 실수로 하도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버튼 잘못 눌러서 매도 걸려서 한 주 판 거.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삼성전자 안 팔았어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HBM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할 그때까지 안 팔고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은 1,000만 원 손실에서 드디어 양전돼 가지고 383만 원까지 수익이 붙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연동되고 코스피는 미국 S&P 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S&P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서 삼성전자의 매도 시점을 보아야 하는데 이 S&P가 결국 꾸준히 상승 또는 횡보로 이어져야 결국 삼성전자를 계속 안 팔고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 S&P가 하락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 시점이 거의 코스피의 고점, 삼성전자의 고점이니까 그때는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하락장 진입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락의 정확한 시점은 맞출 수 없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음 회차 조정부터는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코스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절성 지수를 보면 8월부터 좋지 않기 때문에 고점인 7월 어느 즈음에 팔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거고
이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뭐 H뱀 이슈, 그다음에 코스피 유치, 미국 국채 금리 등을 고려해서 매도량, 매수 시점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명확해지니까 구체적인 매도 시점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매도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근로는 매도하면 바로 그날 게시글을 통해서 매도했다는 것을 알릴 거고요. 그 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가 되었는데, 저도 이제 그 기간 동안 7개월의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사라,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주식을 추천하냐 물어보면은 삼성전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쌉니다, 사세요 라고 항상 삼성전자를 추천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6만 전자를 돌파한 시점에서 누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나를 돌아보면 주변에 그렇게 삼성전자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뭐 들고 있었지만은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샀는데 5만 3천원에 사서 5만 5천원에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익을 보고 이내 팔아버리신 동료들, 그리고 들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물타기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줘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샀다고 또 무서우니까 못 사가지고 여전히 높은 평단가에 가지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좋아 이게 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만 더 쌀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못 산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니까 샀고 팔려고 했는데 제가 좀 아직은 안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줘서 안 판 동료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동료들이 있는 걸 보고, 물론 되게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료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좀 더 좋은 시점에 매도하게 되면서 수익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시청자분이 있으면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매도에 관련된 게시글이나 영상을 바로바로, 게시글은 바로 그날 올릴 것이고 영상은 9주에 올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게시글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실현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